목민심서 정약용 봉공 6조 제3조 예제. 예는 공손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의는 결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여 온화한 태도로 도에 알맞아야 이를 군자라 한다. 사대부로서 벼슬살이하는 법은 마땅히 버릴 기자 한자를 벽에 써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눈여겨보아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 벼슬을 버리며 마음에 거리끼면 벼슬을 버리며 상사가 무례하면 벼슬을 버리며 내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어 감사는 내가 벼슬을 가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긴 뒤에야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들부들 떨면서 행여나 자리를 잃을까 염려하여 황송하고 두려운 말씨와 얼굴빛이 표정에 나타나 보이면 상관이 나를 업신여겨 독촉과 꾸중이 잇따를 것이니 참으로 그 직책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것은 필연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나 상관과 하관의 예절이 본디 엄한 것이니 비록 논보하고 사직서를 내며 끝내는 사직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에 이르더라도 그 말씨와 태도만은 온순하고 겸손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울분을 터뜨리는 기미가 없어야 예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변현제가 상우령으로 있을 적에 회계태수 맹기가 영장으로서 그를 제재하여 오래도록 그에게 용납되지 않으므로 변현지는 감투를 벗어서 땅에 던지면서 내가 당신에게 굽히는 것은 다만 이 감투 때문이요. 당신은 대대로 내려오는 공신의 집안이라고 해서 천하의 국사에게 오만하게 구시오. 하고 옷깃을 떨치고 떠나버렸다. 유벽이 계관 판관으로 있을 적에 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유벽이 간곡히 말해도 듣지 않으므로 옷깃을 떨치고 떠나버렸다. 계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어지럽게 되었다. 장구성이 진동의 천판으로 있을 적에 군민이 사염의 금령을 범하여 이리 이웃 고을까지 번지게 되었다. 장구성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몇 사람뿐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양민입니다 하니 감사가 성냄빛을 얼굴에 띠며 거친 말씨로 장구성을 나무라므로 장구성은 일을 행할 수 없는데 어찌 구차하게 따르랴 하고는 임명장을 던지고 떠나버렸다. 장구성이 무주통판으로 있을 때 절동 제형 장종신이 무주의 백성 수십 명을 체포하여 말하기를 이 일은 좌상이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잡아 올리라 하는 것인데 아는가 하니 장구성은 다만 성지가 있음을 알 따름이요 재상이 있는 것은 모릅니다 하고 임명장을 던지고 떠나버렸다. 서구사가 구용지현으로 있을 때 공부상서 조문화가 동남도 하수가에서 군대를 사열하였다. 서구사는 마중 나가지 않고 한 이속을 보내어 통첩을 가지고 아련하도록 하였는데 조문화는 마구 꾸짖어 돌려보냈다. 조문화가 서울로 돌아가서 이부상서 오분과 모의하여 그를 죄에 얽어서 드디어 죄를 입어 벼슬이 떨어졌다. 살피건대 외관으로서 임금의 사신이 경내에 이르게 되면 성심으로 공경하며 마중 나가야 하는데 서공의 일은 잘못이 있다.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로서 대접하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이웃 수령과는 형제의 의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웃 수령과 불목하게 되는 까닭은 송사에 관계된 백성을 찾아내려 하는데 그를 비호하여서 보내주지 않으면 불목하게 되고 혹 차역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회피하여 서로 미루게 되면 불목하게 된다.
객기를 서로 부려 지기를 싫어하고 이기기만 좋아하므로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저쪽에서 만약 이치에 맞지 않게 사정을 끼고 내 백성을 괴롭힌다면 나는 백성의 수령으로서 직분상 당연히 비호해야 하겠지만 저쪽에서 주장하는 일이 본래 공정한 데서 나왔고 내 백성이 완악하고 교사스러워서 나를 의지하여 수프로 삼아 숨으려 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와 함께 분개하여 그로 하여금 취죄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사정을 끼고 간악한 것을 숨겨서야 되겠는가? 또 저쪽에서 회피하는 것이 교만한 데서 나오고 따라서 내가 그것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실로 밉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모의 병환이나 자신의 신병이 실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를 대신하여 이행해도 될 것이다. 어찌 이것 때문에 불목해서야 되겠는가? 양나라 대부 송취가 현령으로 있을 적에 초나라와 경계가 되어 있었다. 두 경계에 다 함께 오이를 심었는데 양나라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 자주 물을 대어주니 그 오이가 좋았고 초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서 자주 물을 대지 못하여 그 오이가 좋지 못하였다. 초나라 수령이 양나라 오이가 좋은 것을 시기하여 밤중에 몰래 손톱으로 긁어버리니 양나라 오이 중에는 말라버린 것이 생기게 되었다. 양나라 정장이 안갚음으로 초나라 오이를 긁어버리려 하니 송취가 이는 화를 나누는 것이다 하고 사람을 지켜 몰래 초나라 정장을 위하여 밤중이면 초나라 오이밭에 물을 대주게 하였다. 초나라 장정이 매일 아침 나가 오이를 보니 다 함께 물이 되어져 있고 날로 좋아졌다. 까닭을 조사해보니 양나라 정장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초나라 수령이 매우 기뻐하여 초왕에게 알리니 초왕도 양나라의 숨은 양보를 기뻐하여 귀중한 물품으로 사례하고 양왕과도 우호를 맺었다. 하우는 사해를 물을 대는 구렁으로 삼았고 백규는 이런 나라를 구렁으로 삼았으니 도랑을 칠 때는 물길을 쫓아야 하는 것이다. 종리는 초나라의 변읍이고 비량은 오나라의 변읍이었는데 뽕나무로 다투다가 마침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을 힘썼다. 내 고을의 백성도 백성이요 이웃 고을의 백성도 백성인 것이다.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한다면 어찌하여 백성들의 일 때문에 이웃 고을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진식이 대구장이 되어 덕을 닦고 청정하여 백성들이 안정되었다. 이웃 고을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와 의탁하려 하였지만 진식은 곧 명령하여 본현으로 돌려보냈다. 당나라 설대정, 정덕본, 가도니가 모두 하북의 군수가 되었는데 다 치적이 있으므로 그들을 당각자사라고 불렀다. 교대할 때는 동료의 우위가 있으니 뒷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앞사람이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여시 동몽훈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동료의 우위와 교대하는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있으니 그 자손에 이르러도 대대로 강구해야 한다. 옛사람들은 오로지 이것을 힘썼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전관과는 동료의 우위가 있으므로 서로 교대할 때 옛사람들은 후하게 하여서 전관이 비록 탐람하고 불법하여 여독이 가시지 않았더라도 잘못을 고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용하고 간절하게 하여 형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힘썼다. 만약 급히 다그치고 시원하게 하여 예전 정사를 일체 뒤집어서 마치 큰 추위 뒤에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자처하여 혁혁한 명예를 취하려는 자는 그 덕이 경박하고
또한 그 뒤를 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전관 가족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읍내에 남아 있으면 그의 행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을 다해 살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돌봐주어야 하고, 혹시 경박한 관속 중에 전임관을 배반하여 존경할 것을 잊어서 그 정상이 좋지 않거든 신신당부하여 그러지 말도록 깨우쳐주고, 심한 자는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만약 전관이 상사를 만나서 아직 발이 나지 못했을 때에는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걱정을 덜어주기를 마치 자기 친척처럼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니 반드시 10분 진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관이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전관이 죄가 있으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전관이 공금에 손을 댔거나 창곡을 축내고 혹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들추어 내지 말고 모름지기 기한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되,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못하거든 상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혹 전관이 세력 있는 집안이나 호족에 속해서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여 이를 어그러지게 처리하면서 뒷일은 걱정하지 않는 자일 경우, 내가 그를 대응하는 데에는 강경하고 엄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굴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이 때문에 죄를 입어서 평생토록 불우하게 되더라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기공 왕증이 진효자와 교대하여 대명부를 다스리게 되었다. 정사를 보게 되어서는 전임자의 것을 고치는 바가 없고, 정치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자세하게 그때그때 대처하고 그의 잘못을 다 덮어주었다. 왕증이 옮겨가게 되어 진효자가 후임으로 다시 와서 감탄하기를, 왕공은 재상이 될 만하다. 나의 도량은 그를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대개 진효자는 왕증이 옛날의 혐의를 가지고 반드시 그의 잘못을 들추어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요유가 서주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전임 수령이 군량을 축내었는데 부요유가 대신 보상하다가 다 채우지 못하고서 파직되어 떠났으나 그는 끝내 변명하지 않았다. 소강절이 칭찬하기를, 흠지는 맑으면서도 빛나지 않고 고두면서도 격하지 않으며 용감하면서도 온순하니 그러므로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육방이 악주 수령이 되었을 때였다. 전에 큰 나무가 강물에 떠서 그 고을 경내로 들어왔는데 전임 수령은 그것이 황실에 쓰일 나무인 줄 모르고 기방에 보내주었다. 동목사자가 잘못 육방을 논죄하였으나 육방은 그 사실을 변명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변명하라고 종용하니 육방이 내가 위에 알리면 전임 수령이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내가 죄를 지고 돌아가는 것이 좋다 하였다.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사실이 밝혀졌다. 호문공이 호주를 맡아 다스릴 때였다. 전임 수령이던 등공이 학교를 크게 일으켜 수천만 금을 소비하고 일을 끝내지 못한 채 등공은 파직되어 떠났다. 여러 무리들이 등공이 공금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비방하면서 통판 이하가 장부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호문공은 그대들이 등후를 도운 지 얼마나 되는가? 등후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왜 일찍 충고하지 않고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다가 그가 떠남을 기다려 이제서야 그를 비방하니 어찌 옛사람이 비방을 함께 나누는 뜻이랴 하니 모두가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임일학이 진강집으로 있을 적에 치우친 것을 바로잡고 폐단을 고치는데 무릇 전임자의 정사에 해이된 것을 차례로 다스리되
한마디도 전임자의 잘못을 드러내 말한 적이 없고 오직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할 뿐이었다. 대개 신관과 전관과의 관계는 결코 그를 곤경에 빠뜨려서 지위를 뺏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처는 후처를 미워하고 구장은 신장을 미워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상정인 것이다. 평소에 친구끼리 한번 벼슬자리를 서로 교대하다가 드디어 원수가 되는 예가 많다. 신관의 명예가 갑자기 빛나면 싫어하고 전 사람의 잘못이 갑자기 퍼지면 싫어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 모두 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상국 정지화가 광주 부윤으로 있을 적에 전 부윤이 장죄를 지어 옥에 들어갔다. 정지화가 이 사실을 밝히는 일을 맡아서 몸소 어지러운 장부를 열람하다가 한 가지 일이라도 그를 도와줄 만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면서 교대하는 전관과 후관의 의리는 본래 형제와 같은 것이니 이것으로 그의 목숨을 구해야 하겠다 하고는 감사에게 극력 변명하여 그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태연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전임자가 몰입애들에게 속아서 양곡 수만석을 포흠하여 대신이 그에 대해 말하였는데 공이 방법을 강구하여 보충하였지만 또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대체로 정사에 너그럽고 가혹한 것과 정령에 좋고 나쁜 것을 계승하기도 하고 변통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야 한다. 한현수가 영천 태수로 있을 때였다. 앞서 조광한이 태수로 있을 적에 그 고을 풍속에 붕당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아전과 백성들을 얽어매어 놓고 서로 잘못을 들추어내도록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총명한 일로 여겼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서로 원수가 된 사람이 많았다. 한현수는 예의와 겸양으로 가르치되 백성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여 이 고을의 장로로서 향리에 신망이 있는 자 수십 명을 차례로 불러다가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친히 상대하여 예의로 대접하면서 사람들에게 풍속과 백성들의 괴로움을 물으며 화목하고 친애하는 것으로 원망하고 허물하던 것을 풀어버릴 방도를 말하였더니 장로들이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후한의 부하가 하남 윤이 되었는데 전임 윤인 사마지는 그 대강만을 세워서 너무 간략하였고 다음 윤인 유정은 세목을 망라하여 너무 치밀하였으며 그 다음의 윤인 이승은 일정한 법례를 훼손하여 한때의 명성을 얻었다. 부하는 사마지의 강령을 세워서 유정의 세목을 통제하여 경위로 삼고 이승이 훼손한 것을 점차로 보완하였다. 관속들이 분담한 직무를 차례로 고찰하며 그 정치는 덕교를 근본으로 삼았지만 법을 지키는 데는 일정한 규모가 있어서 범하지 못하였다. 구양수가 개봉집으로 있을 적에 포증이 위엄으로 다스린 뒤를 이어 그는 간이하게 이치를 따르고 혁혁한 명성을 구하지 않았다. 포증의 정책을 공에게 권하는 사람이 있자 그는 대개 사람의 재능과 성품이 같지 않아서 그의 장점대로 쓰면 일의 성과를 거두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그의 단점을 억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지 못할 것이니 나도 또한 그 장점대로 맡겨둘 뿐이요 하였다. 그는 두어 고을을 다스리되 치적을 바라지 않고 너그럽고 간이하게 하여 시끄럽지 않게 하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에 부임하는 곳마다 모두 큰 고을이지만 그가 부임한 지 15일만 되면 일이 이미 10에서 5, 6은 줄어지고 한두 달 후면 관부가 절간처럼 조용하였다.
어느 사람이 정사는 너그럽고 간이하되 일이 해이해지고 퇴폐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고 물으니 방종한 것을 너그러운 것으로 알고 소략한 것을 간이한 것으로 알면 해이하고 퇴폐하여 백성들이 그 폐해를 입는다. 내가 이른바 너그럽다는 것은 가혹하게 급히 서둘지 않는 것이요 이른바 간이하다는 것은 번쇠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하였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무릇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이제의 유능 여부나 시설의 여하를 묻지 않고 다만 백성들이 편리하다고 일컫는 것이 선량한 관리인 것이다 하였다. 사방명은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그 정책을 바꾸지 않고 꼭 고쳐야 할 것이면 점차로 바꾸어서 찾을 만한 흔적이 없게 하였으니 그가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 것이 이와 같았다. 공공육조 제4조 문보 공의문첩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손수 써야지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호태초가 말하였다. 사람 상대는 날마다 번거로워지고 심신은 날로 소모되니 바야흐로 쉴 틈이 없음이 걱정인데 다행하게도 이독이 이미 갖추어졌다 하여 아전을 시켜 머리를 숙이고 붓가는 대로 쓰게 하면 결국에는 구차한 길로 돌아갈 따름이다. 관례에 따라 형식만 갖추는 문첩은 아전에게 맡겨도 무방하나 혹 백성을 위해서 폐단을 설명하고 그 개혁을 도모한다거나 혹 상사의 영을 거역하더라도 받들어 행하지 않기로 작정한 경우에는 만약 아전의 손에 맡긴다면 반드시 살을 끼고 농간을 부려 그 요긴한 말은 빼고 너절한 말만 늘어놓아 그 일을 낭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어찌 쓸 수 있겠는가. 만약 무인이나 오활한 선비로서 이문에 익숙하지 못하면 마땅히 기실을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산 필담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주자의 글을 읽되 오직 편지에서 성리의 설만 보고 그 중에서 한 귀절을 따서 대책에 쓰려 할 뿐이요. 주자 학문의 출처가 공의의 제편에 있는 줄 모른다. 무릇 수령이 된 자는 주자의 공의를 가져다가 책상 위에 놓아두고 때때로 외고 읽어 그것을 본뜬다면 속리는 면하게 될 것이다. 한 위공은 행정실무에 부지런히 하여 모든 장부나 문서를 검찰하고 따지는 일을 모두 몸소하였다. 좌우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공께서는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으시며 공명이 이와 같으므로 조정에서 한 고을을 내려주어 봉양하도록 하였으니 작은 일은 몸소 다루지 마십시오 하니 그는 말하였다. 내가 번거로운 수고를 꺼리면 아전과 백성이 그 폐해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복록이 하루 1만 전인데 이를 보지 않으면 내 어찌 편안할 것인가. 명망과 지위가 조금 높은 자는 고을을 얻으면 대체만 지키려 하고 작은 일은 몸소 하지 않고 오직 음악과 풍류만으로 즐기니 이것이 옳겠는가. 한지가 군수나 감사로 있을 적에 항상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다 하고 매양 문서를 만들 때 초안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망료들이나 향승 그리고 군관까지 두루 보여서 그들이 모두 좋다고 한 뒤에 썼다. 그 경례와 문구가 경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생이 처음 부임하면 흔히 어리둥절하게 된다. 무릇 상사에 올린 보첩에는 을에 서목이 있는데 서목이란
원장의 대계를 적은 것이다. 감사의 재판은 서목을 보고하게 되고 원장은 남겨두어 빙고하게 된다. 대개 원장의 끝에는 화서와 화합을 갖추고 서목에는 화서만 있고 화합은 없는 것이니 초임자는 알아두어야 한다. 한 위공이 위부에 있을 때 요 속에 노증이란 이가 책상 앞에 나와서 소관의 일을 아뢰는데 서류의 말미에 서명할 것을 잊었었다. 한 위공은 바로 그 자리를 소매로 덮고 머리를 들고 이야기하면서 차츰 둘둘 말아서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그에게 넘겨주었다. 노증은 물러가서 이 사실을 스스로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일편 감탄하였다. 참으로 천하의 훌륭한 덕이로다. 중국에서는 문서의 격식이 틀리면 반드시 크게 죄를 받는다. 그러므로 한 위공이 이를 훌륭한 덕이라 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두가 신라 설총이 지은 것이라 하는데 그 중에는 간혹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수령은 경관으로 있을 때 아는 사람에게서 배워 익혀서 스스로 해득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전문의 취지를 서술하는 것을 등보라 하고 요점만 따서 적은 것을 절해라 하는데 평소에 상세히 익히고 보아서 서툴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산록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도에 부임하는 사람은 중국의 공의를 가져다가 문구를 익혀두어야 한다. 걸륭 말년에 봉황성의 장군이 의주 부윤에게 공문을 보내어 칙사가 지체되는 사유를 알려왔다. 그 문서가 황주에 도착했는데 관찰사 이하 그 문서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곧 논계하지 못하여 일이 생길 뻔하였다. 만일 평소에 여권의 문자를 대강 섭렵하고 예부의 자문도 익혀 그 연구에 통하였더라면 어찌 급할 때를 당하여 당황할 리가 있겠는가. 그 문서는 관화의 구어를 쓰는데 불과하고 장경, 필첩은 만주어를 섞어 쓸 따름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실용 문자를 전혀 익히지 않으니 그 폐해가 이와 같다. 상납의 서장, 기송의 서장, 지회의 서장, 도부의 서장 등은 아전이 관례에 따라서 보내도 좋다. 공물, 세포, 군전, 군포 등을 기한이 되어 진상한 것을 상납이라 하고 장인, 번군, 죄수, 원역 등을 명에 따라서 보내주는 것을 기송이라 하며 조정에서 보낸 조유를 즉시 반포하는 것을 지회라 하며 상사가 보낸 공문을 모일에 수령하였다 하는 것을 도부라 한다. 모든 이러한 보장은 오로지 아전에게 일임하여도 해로울 것이 없다. 오직 상납에 있어서 상사가 점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이에 본장의 끝에 그 농간하는 폐단을 적어서 환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내가 서읍에 있을 때 매양 꿀을 진상하면 문득 덧붙여 쓰기를 백밀과 황밀은 그 품질이 각각 다른데 매양 해소로부터 마음대로 점퇴하여 백밀을 황밀로 대신하라 하므로 백성이 그 폐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상할 때에 제가 다 몸소 검사하고 일체 관사대로 하였으니 해소에 신칙하여 물리치지 말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였더니 감사가 보고 칭찬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신칙하였다. 폐단을 말하는 서장, 청구하는 서장, 방색하는 서장, 변송하는 서장은 반드시 그 문장이 분명하고 성의가 간절하여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고울의 병폐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고쳐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경을 그려내되 눈앞에 환히 알 수 있게 해야 이룰 수 있다. 혹 식량을 옮겨주기를 청하거나 재정의 원조를 청하거나
부세를 삭감해 줄 것을 청하거나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름지기 조목조목 밝혀서 사리가 환해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상사의 명령이 있을 때는 내가 막되 반드시 그 말씨가 공손해야 노여움을 면할 것이요. 상사가 책망이 있을 때는 내가 변명하되 반드시 그 문장이 간절해야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자하산인이 말하였다. 무릇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거나 백성을 위해서 폐해를 제거해 주기를 청할 경우에는 모름지기 지성이 말에 나타나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천하에 호소할 곳이 없는 지극히 천한 자는 백성이요 천하에서 태산처럼 높은 자도 백성인 것이다. 요순 이래로 여러 성군이 서로 경계하여 백성들을 보호해 주어야 함은 책에 실려 있어 모든 사람들의 이목에 젖어 있다. 그러므로 상사가 높다 하더라도 백성을 앞세워 다투면 굴하지 않는 이가 적다. 정태경은 바닷가의 무인이었으나 언양 현감으로 있을 적에 백성의 이익을 위해 다투니 감사가 굴복하였고, 안명학은 의주의 토민이었으나 강진 현감으로 있을 적에 백성의 이익을 위해 다투니 감사도 굴복하여 이로써 명성이 높아지고 벼슬길도 트이었다. 본래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곧 수령의 이익이 된 셈이다. 옛날에 한 승지가 서도의 수령으로 나가서 파면될까 두려워하여 다투어야 할 일에도 다투지 않으니 감사가 비루하게 여겨 펌하하여 쫓아버렸다. 이런 예를 나는 많이 보았다. 무릇 백성을 위하여 건의할 때에는 마땅히 이해를 서술하되 지성이 웃사람을 감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두 번, 세 번 거듭한 후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요. 비록 이 때문에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앞길은 다시 트이게 될 것이다. 앉아서 백성들의 곤란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가 마침내 죄에 빠지는 경우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인명에 관한 보장은 고치고 지우는 것을 염려해야 하고 도적에 관한 보장은 그 봉함을 비밀히 해야 할 것이다. 살인옥사에 관한 회제를 서목에 쓰는데 아전이 만약 뇌물을 먹고 그 요긴한 자꾸를 지워버리고 딴 자로 고쳐놓으면 수령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문서를 발송하는 날 형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뒷날 내가 영문에 도착하면 원장을 찾아서 다시 자세히 열람할 것이요. 만약 한자 한 대목이라도 잘못되거나 빠진 데가 있으면 너는 죄를 받을 줄 알아라. 내가 장기에서 귀양살이 할 때의 일이다. 어떤 아전이 살인을 했는데 아전들이 짜고 농간을 부려서 검장을 전부 고쳐버렸다. 가명으로부터 회제가 돌아오자 현감이 놀라 의심스럽고 괴이함이 헤아릴 수 없었으나 끝내 그들의 농간을 들추어내지 못하고 살인자는 무죄가 되었다. 대개 현감이 보는 것은 서목뿐이니 무릇 가명의 회제와 나의 보장이 상반될 경우에는 매양 가명에 가면 급히 원장을 찾아보도록 해야지 의심만 품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큰 도적은 그들의 일당이 널리 깔려 있으니 군교와 형리들이 그들의 이목이 아닌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들을 염탐하여 잡아오고 수색하는 데 대한 문서는 비밀로 하고 거듭 봉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형의 보장과 우택의 보장에는 완급이 있는데 요는 모두 제때를 맞추어야 일이 없을 것이다. 오래 가물다가 비가 내리면 그 보고서는 반드시 시각을 다투게 된다.
만일 5일이나 10일마다 농형을 을에 보고하는 것은 혹 형식만 갖추는 데 가깝다. 무릎 변방 고을이어서 상사가 있는 곳과 멀 때에는 이웃 고을편에 붙여도 해로울 것이 없다. 가명과의 거리가 수백 리나 되면 노비가 적지 않으니 이웃 고을편에 붙여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은 상정인데 어찌 반드시 금하겠는가. 이런 경우에는 하루 전에 문첩을 만들어야 기한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문에 대두를 태라하고 수수를 당이라 하고 매미를 목맥이라 하고 귀리를 이모라 하고 검은 깨를 진임이라 하고 청소를 수임이라 하고 별을 조라 하고 피를 직이라 하니 이런 종류는 대단히 많다. 수령은 보장에서 그때그때 고쳤으면 이언을 버리고 아언을 골라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감의 보장은 잘못된 관례는 바로 잡아야 하고 연분의 보장은 부정의 사단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환곡을 마감하는 서장은 그 지출하고 남은 숫자와 전년도에 남은 것과 신년도의 모곡의 숫자를 나열하여 회계한 것이니 착잡하여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격식대로 바로잡아서 본원이로 하여금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놓아야 할 것이다. 연분은 대개의 보장의 경우 요긴한 것은 모두 8, 9줄에 지나지 않는다. 전답의 등급을 살피거나 미두의 세를 계산해서 한데 묶어서 계산하되 평균해서 한결에 쌀 몇 마를 거두는 것이다. 수령으로서 눈여겨둘 곳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조금이라도 분명하지 못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수목의 수가 많은 것은 장부에 나열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에 정리한다. 성책하거나 후록하는 따위의 일은 아전들이 관례에 따라서 할 것이니 그런 것에 개의할 것은 없고 오직 사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목들이 서로 착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위표를 작성해야 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쇠곡의 장부가 어지러우면 가명의 견책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경위표를 작성해서 밝혀야 한다. 월말의 보장에서는 깎아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와 의논하여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월말의 보장은 도대체가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 남겨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가령 황진기를 체포하라는 보장 같은 것은 그것이 어찌 실지를 힘쓰는 의미가 있겠는가. 선전관 황진기는 영종 무신년에 망명한 자로서 지금 이미 90년이 지나 그의 뼈에 서리빨이 생긴 지도 오래인데 체포할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이 많으니 상사와 의논하여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교생의 강은 애초에 행하지도 않고 매월 말에 허위로 이름을 작성하여 통이니 조니 하여 상사에 보고하니 아주 성실하지 못하다. 농한기의 하루를 택하여 12개월 동안의 강을 아울러 고시하여 문서를 미리 만들어 다달이 나누어 보고하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다. 제영의 보장이나 아영의 보장이나 경사의 보장이나 사관의 보장 등은 모두 관례에 따르는 것이니 특별히 유의할 것은 없다. 제영이란 병마영, 수군영, 토포영 등이고 아영이란 도사이고 경사란 상납할 것이 있는 아문이고 사관이란 도내에 있는 수령으로서 춘추관의 기주관을 겸한 자이니 매양 날씨에 맑고 흐림을 적은 일기를
이 수령에게 보고하는데 모두 형식적인 것이므로 논할 것이 없다. 이웃 고을로 보내는 문서는 그 말투를 좋게 하여 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웃과 좋도록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다. 지위가 같고 덕이 같아서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매양 사단이 있으면 문득 길을 다투어 앞서고자 한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불목하게 되어 한 도에 전해져서 웃음거리가 되니 예가 아니다. 공경하면서 예를 갖추면 자연히 감동하기 마련이다. 또 역승, 목관, 변보의 장수로 말하면 비록 그 지위나 문벌은 낮고 미약하지만 모두 관장이니 사리에 서로 존경하고 말씨도 유의해서 오로지 공손하게 하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문첩이 지체되면 반드시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봉공의 도리가 아니다. 문첩을 맡은 아전이 먼저 여비로 책정된 쌀을 먹어버리고 여름, 가을 이래로 결핍이 심해지면 반드시 문첩을 모아서 일시에 싸서 보내거나 혹은 이웃 고을에 부탁하여 붙이려 하니 이것이 문서가 지체되어 기한에 맞추지 못하는 이유다. 사건이 생긴 후에는 간사한 말로 거짓말을 꾸며서 혹 지자가 병이 났다고 하고 혹은 저리가 잊어버렸다 하는데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관계되는 바가 그리 중하지 않은 문서는 아전들의 하는 말을 들어주어 재력이 넉넉해지게 해주며 그 보고 내용이 시급한 서류는 봉함하여 보내는 날 마땅히 수리를 단속하고 사건이 생기는 날에는 수리도 함께 처벌하면 지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상사가 수령들의 치적을 고과하는 문서에 혹은 보장에 사연의 착오가 있다 하고 혹은 보장이 어찌하여 늦었는가 하여 그것으로 하나 중을 매기는 예가 많으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영휘가 안협 현감으로 있을 때였다. 그 현이 가명과 400에서 500리나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공문서의 왕래 비용이 적지 않아서 백성은 1년에 내는 포목이 호당 수십 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생업이 날로 위축되었다. 그는 봄, 가을로 포목 몇 필씩을 내게 하여 쌓아두고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재하고 무릇 진상할 물건은 반드시 모두 미리 갖추어 두니 그 물건값이 오르는 염려가 없었다. 시급한 문서가 아니면 흔히 이웃 고을에 편에 보내었다. 이와 같이 1년 동안 시행하니 포목은 남는 것이 있고 백성들의 부담하는 비용은 10에서 그 9은 감해졌다. 무릇 위로 올리고 아래로 전하는 문첩들은 마땅히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후일의 고검에 대비하되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한 책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도 한 책을 만들되 글자를 정하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매달의 관례나 기묘치 않은 문자들은 수록해둘 필요가 없다. 상사가 관문을 보내어 본읍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은 각각 기한이 있는 것인데 아전들은 이를 등한히 하니 마땅히 따로 한 책을 만들어 놓고 기한이 지났는지 일일이 고찰하여 그들의 근무 상태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지 말고 죄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전들은 눈치만 슬슬 보면서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을 요행으로 여기니 모든 일들이 허물어지고 가명의 문책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만약 변문의 열쇠를 맡아 곧장 장계를 보낼 때는 더욱 격식과 관례를 분명히 익혀 두려운 태도로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장계의 첫머리에는 체면 인사말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곧장 본건을 서술하여 자세히 논해야 한다. 대저 장계의 문체는 항상 육선공의 주의를 읽어서 그 간절함을 본받고 겸하여 왕양명의 소위를 가져다가 명료함을 본받되 가엾게 여기어 슬퍼하고 충실한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면 아마도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봉공 6조 제5조 공납.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수납하는 자는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에 관대하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이는 옛날에 최과라는 것이다. 양성은 최과의 정사가 각박하지 않았으니 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곡식과 포목을 내어 나라에 바치는 것을 백성들은 그들의 본분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까닭 없이 납세를 거절할 리는 없는 것이다. 매양 보면 우둔한 수령 중에 어루만지고 돌본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상납의 기한을 어기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뼈에 사무치도록 백성들을 박탈한다. 수령이 진실로 현명하다면 너그럽게 해주되 기한을 어기지 않아 상하가 원망이 없을 것이니 그 이치는 쉽게 깨칠 수 있을 것이다. 정잠에게 말하였다. 최과하되 요란하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최과하면서도 어루만지는 것이며 형벌하되 틀림이 없어야 하니 이것이 형벌하면서도 교화하는 것이다. 봄에는 궁한 백성을 자식같이 구제하고 가을에는 원수같이 부세를 징수해야 한다. 한 가지 이익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한 가지 해독을 제거해 줌만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감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위엄은 청렴한 데에서 생기고 정치는 부지런한 데에서 이루어진다. 백성 보기를 병든 사람처럼 하라는 말은 정명도가 앉은 자리 옆에 써두었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문정이 평생토록 외웠던 것이다. 양성이 도주자사로 있을 적에 납세를 때에 맞추지 못하여 감사가 독촉하게 되었다. 그는 고공의 등급을 올릴 적에 자신의 것을 스스로 기록하기를 백성을 무육하는 데 마음이 피로하고 붓에 독촉하는 정치는 졸렬하니 곡과 성적은 하하이다 하였다. 관찰사과 판관을 보내어 부세를 독촉하였다. 판관이 주에 이르러 양성이 마중 나오지 않음을 괴상히 여겨 아전들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아전은 자사는 죄가 있다 하여 스스로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하므로 판관이 놀라서 달려들어가 뵙고는 사또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였다. 양성은 관사 밖에서 자며 명을 기다리니 판관은 급히 떠나버렸다. 전조나 전포는 국가의 재정에 가장 긴급한 것들이다. 넉넉한 민호의 것을 먼저 징수하되 아전들이 훔쳐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만 제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국가 재정은 날로 줄어들어 백관의 복록과 공인의 대가 지불이 항상 신구연도가 이어지지 않음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넉넉한 민호나 기름진 토지를 가진 자의 부세는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가고 조선의 세국 운반은 해마다 그 기한을 어겨서
그 때문에 체포되어 문초를 당하고 파면당하는 자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아쉬운 일이다. 호태추가 말하였다. 고을 아전들은 부강한 집안과 평소에 서로 표리가 되어 부강한 집안은 해마다 관의 부세를 바치지 않게까지 하고 다만 선량하고 가난한 백성들만 기한전에 재촉하여 들볶아서 내게 한다. 중국에서도 그러하니 이는 아마도 천하의 공통된 걱정거리인 듯하다. 하남 쇠화에 이렇게 말하였다. 셈이 한 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호조에 납부해야 할 것이 4천석이라면 본읍에서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만석이 훨씬 넘는다. 기름진 토지, 넉넉한 민호에서 내는 기름기 흐르는 입살로 아침에 명령하여 저녁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아전들이 모두 부정하게 횡령한다. 혹은 은결로서 거두어드리고 혹은 궁결이라 하여 제감하며 혹은 저가로서 거두어드리고 혹은 거짓 재결로서 제감하며 혹은 돈으로 받고 혹은 쌀로 받아 이미 초가을에 구름이 몰려가듯 냇물이 흘러가듯 끝내버려 도둑질한 액수는 다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간다. 이에 그 중에서 남은 쌀만으로 4천석의 나라에 내는 세액을 채운다. 무릇 나라에 내는 부세에 충당되는 것은 모두 온 집안이 몰사한 집이거나 유리걸식으로 떠나버린 집이거나 호라비, 과부, 고아, 아들 없는 노인으로 의지할 곳 없는 집이거나 병들고 피폐한 집이거나 묵은 밭, 못쓰게 된 땅에 쑥대가 우거지고 자갈이 뒹구는 밭으로서 살갗을 도려내고 뼛속을 긁어내도 어찌할 수 없는 무리들일 뿐이다. 그런데 아전은 그들의 쌀을 배에 싣고 남으로는 탐라에 가서 팔며 북으로는 함흥에 가서 장사하여 채색한 배에 북을 둥둥거리면서 저 구름과 물이 맞닿는 바다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사정도 모르는 현령은 바야흐로 불쌍한 호라비, 과부, 병자들을 잡아다가 독촉하여 매질이 뜰에 가득하고 칼을 씌워 가둔 사람이 옥에 넘친다. 이에 사람을 뽑아 사방으로 보내되 검독이라 칭하고서 일족과 이웃 사람들을 조사하고 침해하여 징수하므로 성에 불을 끄느라 못물이 다 없어지듯 일족과 이웃 사람이 해를 받게 되어 송아지도 끌어가고 돼지도 빼앗아가며 감마솥, 돌솥 등 살림도구를 빼앗아가니 백성은 울부짖고 길에 쓰러져 곡성은 하늘에 사무치는데 갈배기 먹어치우고 또 제사 지내지 않으면 성주에 정퇴하라는 명이 그제서야 현에 도착하게 된다. 가경 기사년 갑술년에 남방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내가 민간에 있으면서 문이 바로 바다 어귀로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로써 본다면 수령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밝을 명 한자일 따름이다. 모든 고을이 다 그러했으나 오직 해남 현감 이복수만은 가을 추수철에 넉넉한 집에서 먼저 거두어 나라에 내는 부세의 액수를 충당하도록 하며 명령하기를 내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전들은 방결할 수 없으려니와 백성들도 방납할 수 없다 하였다. 그 이듬해 봄에 창고를 열고 부세를 거둬들이니 한 달도 못 되어 북을 두들기면서 쇠곡을 실은 배를 띄워보내게 되었다. 이에 앙심을 먹은 아전들이 공모하여 그를 음해하여 드디어 어사에게 쫓겨났으니 애석한 일이다. 예관이 좌내사가 되어 조세를 바칠 때 형편에 따라 재량하여 백성들에게 빌려주었으므로 조세가 많이 납입되지 않았다.
조세의 빚을 져 고과에 전이 되어 파면을 당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행여나 그를 잃을까 염려하여 큰 집에서는 우차로, 작은 집에서는 지게로 지고 조세를 수송하여 줄줄이 잇따라 끊이지 않으니 고과가 다시 최가 되었다.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면 재촉하지 않더라도 과세는 저절로 이와 같이 완료되는 것이다. 당나라 하이우는 부역을 독촉함에 있어서 차마 잔약한 백성들을 다그칠 수 없어서 자기의 관봉을 가지고 백성들의 조세를 대납하여 주었다. 고승간이 형주 자사로 옮기자 관찰사의 세곡 재촉이 매우 다급하니 고승간은 잔약한 백성들 수백 호의 세곡을 대납하여 주었다. 당나라 노탄이 수활령이 되자 한해 지방의 부세 기한이 이미 급박하게 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호소하기를 배틀에 있는 배도 아직 짜지 못하였습니다. 하므로 노탄은 부에 나아가 열흘만 연기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노탄은 백성들에게 타일렀다. 기한을 돌보지 말고 세만 내도록 하라. 벌이 있어도 수령의 복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조계가 청주 지주로 있을 적에 관아의 고을을 신칙하여 부세를 함부로 독촉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의 여름 부세는 한 달 앞서 마련되었다. 이는 예관이 최로 고과된 일과 비슷한 것이다. 소송이 향주 지주가 되어 나가는데 100여 명이 길을 막고 울면서 호소하기를 우리들은 전운사에게 포흠진 시역 민전의 상환을 독촉받아 낮에는 관정에 잡혀있고 밤이면 상원에 감금되어 있는데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는 내가 이제 너희들을 풀어주어 너희들로 하여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먹고 입고 남은 것으로는 모조리 관의 빚을 갚겠는가 하였더니 모두들 말하기를 감히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모두 풀어 놓아주니 전운사가 크게 노하여 소송을 탄핵하려 하였으나 빚을 갚는 백성들이 모두 기한보다 앞서 내므로 드디어 다시 다른 말이 없었다. 조국선이 군읍에 있을 때 부세를 거둬들이는데 말지를 반드시 백성이 스스로 하게 하니 백성들은 그의 청렴하고 공평함에 즐거워하여 벌을 주지 않아도 제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였다. 당나라 위욱이 경조 윤으로 있을 적에 황제의 외삼촌인 정광의 장주리가 방자하여 여러 해 동안 관의 세곡을 바치지 않았다. 위욱은 그를 잡아두고 황제에게 아뢰기를 폐하께서 신을 발탁하여 경조 윤으로 삼았는데 어찌 법을 제한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실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황제는 들어가 태후에게 아뢰기를 위욱은 절대 범할 수 없습니다 하니 태후가 주리를 위하여 조세를 바쳐서 이에 죄를 면하였다. 고려 때 왕해가 나아가서 영남을 안차할 때 온 도가 두려워 복종하였다. 최이의 아들 중 만종과 만전이 쌀 50여만 석을 저축하여 백성들에게서 이식을 취하였는데 그들의 문도 둘을 보내어 징수하되 매우 혹심하게 독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조리 보내주니 조세를 못 바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왕해가 명령하기를 백성이 아직 세곡을 납부하기도 전에 사채를 독촉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 하였다. 그제야 이 두 중이 감히 함부로 굴지 못하게 되어 조세가 제때에 납부될 수 있게 되었다. 삼국 이원익이 안주 목사가 되었는데 고을의 부세는 을의 변읍에 납입하도록 되었다.
이서들이 배로 징수하여 남겨 먹는 것이 이어와서 크나큰 병통이 되었다. 그는 세액을 밝혀 정하고 남는 수량은 탕감한 후 몸소 가지고 가서 바쳐 부정과 횡령을 방지하였다. 변읍이 험하고 먼데도 친히 그곳에 오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서 다투어 술과 기생을 베풀어 맞이하여 위로하였지만 공은 일체 받지 않았다. 감사 정원황이 회양 부사가 되었는데 본부의 전세는 면포로 상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산골 백성들의 가난한 실정을 불쌍히 여겨 이민들에게 호랑이를 잡아오게 하여 호랑이나 표범 가죽을 호조로 보내어 한고을의 1년 세포를 다 제감하도록 하였다.